경기도 수원에서 있습니다. 수원에 2년 만에 저희들이 수원에서 집회를 가지고 또 대구 지방 집회에 이어서 경기도 지방 집회를 합니다. 다음 달에는 부산에서 지방 집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일정들이 우리 광화문 애국 텐트를 치고 천막 당사 투쟁을 43일째 이어오고 또 이 투쟁이 많은 언론들에 의해서 왜 대한애국당이 이렇게 천막 당사를 쳤는가 라는 데 대해서 인식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민노총에 의한 장악돼서 기사화는 못하지만은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왜 자기들이 2017년 3월 10일 날 1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또 5분이 돌아가신 이 상황들을 왜 몰랐는가? 자기가 기자로 있으면서도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는 그런 젊은 기자들을 봤습니다. 이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과 경찰청 간부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태극기 만들고 저항하지 않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덮겠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고 불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것을 덮으려 해도 덮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세상 밖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거기에 따르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거짓 탄핵도 누군가는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거짓이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민노총, 정교조, 통진당 아로 세력들, 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위험을 느끼고 있는 김정은 추종 세력, 혹은 김정은에 의해서 직접 지시받고 명령받는 그러한 세력들, 또 반미 360개 가까이 되는 반미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이렇게 아까운, 정말 아까운 분들이 5번이나 돌아가신 죽음과 같이 묻고 싶을 거예요. 아마 탄핵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묻고 그냥 넘어갔으면 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특히 대한애국당이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이 향후에도 이 사실이 잊혀지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 그들의 탄핵 주동 세력이나 또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 중에 배신하는 그 배신자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2년 가까이 투쟁했던 그러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2년 전에 대한애국당을 창당할 때 옆에 계신 허평환 대표하고 창당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총선은 분명히 탄핵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선거가 될 거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한테 통합을, 바른미래당하고의 통합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누구랑 통합이 우선이었느냐, 대한애국당하고 통합이 우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대한애국당은 앞으로 자유한국당하고
제1야당을 기룰 수밖에 없는 당이 될 거다. 대한애국당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바른미래당에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유승민 자유한국당 빨리 들어가길 바래요. 자유한국당 들어가라. 들어가서 너 자유한국당 자체를 탄핵 세력으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들어가서 바깥에 있지 말고, 밤이다 바깥에 있어봐 뭐합니까? 안에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총선 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튼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을 던지고 탈당해서 만들었던 유승민이나 이재용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갈라설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이번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유승민계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호남 출신들입니다. 갈라설 수밖에 없다. 둘이가 소위 말하는 출당했던 출당파들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면서 그야말로 이념적인 결함이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자는 인위적인 결함을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 중도정당도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좌파정당 더불어민주당의 한 4중대 정도 됐어요. 결국 그 속내를 나경원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을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한 이유가 윤소아 원내대표에게 나경원이 얘기했잖아요. 대한애국당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못한다. 대한애국당 때문에. 그런 속내가 나오고, 어제는 바른미래당하고 선통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갈 겁니다. 갈라설 수밖에 없고, 다음 총선 전에 결국 대한애국당은 우파정당으로 고향의 부분 소나무와 같이 우파의 가치,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 헌법의 이 가치, 이런 것을 지키는 정당으로 남아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겠습니다. 다음 총선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옳았느냐 잘못됐느냐, 이러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국민들 대부분, 좌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 특활비 상고심에서 1심에서 뇌물죄가 무죄가 났는데, 또 그 검찰 측에서는 1심 구형과 같이 12년 구형을 했어요. 검찰이 지금 코너에 몰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뇌물이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원의 특활비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세 대통령, 그 위에 김영삼 대통령까지 그것을 솔직히 다 국정에서 제대로 공개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때만 뭐 했다 했는데, 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로 사적으로 뭐를 썼다, 뭘 썼다 이렇게 하니까 또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썼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나는 그 돈 사적으로 한 푼도 쓴 것이 없다. 그것은 기사에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언론의 환경이 그런 거예요. 당사자가 나는 한 푼도 그 돈을 사적으로 쓴 것이 없다는 기사는 나오지 않고,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만 기사화시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2년 반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813일째 옥중투쟁을 하시는데 2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국민들이 아시는 거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기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총선 여러분들 뭐 이래저래 설왕설래 얘기가 많지만은 이번 총선은 결국 탄핵에 대한 심판입니다. 멀쩡한 52%를 받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촛불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권력 찬탈당한 거예요. 이 7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덮고 간다고 덮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2017년 3월 10일 날 엄연히 5분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100여 분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것을 덮고 간다고 덮고 갈 수가 없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한 덮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 찬탈이 옳았느냐 또는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대통령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을 5번씩이나 목숨을 걸고 구출했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자 자유한국당이 옳았는가에 대한 심판의 선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선거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정의가 이기는 거고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얘기한 겁니다. 이 거짓의 세상, 저 편파적이고 새빨간 또 왜곡을 하고 있는 언론 방송에 국민들이 잠시 속았지만은 이제는 언론이 무슨 얘기해도 속지도 않아요. 왜? 어제 우리가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을 하면은 열흘 지나면은 100만 명이 봅니다. 100만 명이.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2년 전부터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념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이제는 제2의 확장,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자생자립까지는 했습니다. 이제 자강하는 단계로 대한애국당이 들어섰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50석 이상의 의석을 얻고 다음 대선에서는 대한애국당 중심의 보수우파 정권 교체를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4년간 다음 대선 때가 4년 아닙니까? 3년간의 이러한 공포 암흑의 정치를 끝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태극기 혁명을 하자.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종북, 친북, 주사파, 반미주의자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국민들이 그들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들의 무능함도 보고 그들의 빨간 모습도 보고 그동안에 잠복해 있던 사람들, 그 붉은 무리들이 이제는 땅 위로 다 올라왔어요. 암흑의 세계에서 태양, 달의 나라에서 회의 나라로 올라와 보니까 그 달의 나라가 있던 시커먼 사람들이, 새빨간 사람들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국민들이 이렇게 무능한 좌파들이 있는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그 경제가 어려울 때, 전 세계 경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제일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경제 기반을 다지고 안보 기반을 다졌던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추락하고 엄청난 힘든 상황 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기반을 다져가지고 경제를 잘 살려놨는데 불과 2년 만에 나라 다, 경제 다 망쳐먹고 안보 빗장 다 열어주고 NLL 155km 밑에 삼척항까지 민간인 배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 사진 보니까 그 당간부 옷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 딱 서서 진두지휘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이게 나라가 이제 드디어 망했구나.
저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평택까지 1시간 만에 장악합니다. 북한의 핵은요, ICBM 뭐 이런 미국을 자꾸 얘기하는데, 북한의 핵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난 다음에 김일성의 교시잖아요. 김일성의 유언이 뭡니까? 유훈이라, 그들의 말도 유훈이래. 주한미군 철수예요. 북한의 핵은 어떤 때 사용하느냐? 주한미군을 철수해서 6.25 때 같이 메가더 장군과 같이 미군이 다시 한국 땅에 못 오도록 하는 장치 역할을 핵이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하자마자 북한은 동경을 비롯해서 일본의 한 5군데, 대한민국, 부산, 대구 등등 대도시 5군데에 핵을 딱 갖다 댑니다.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미군 못 들어옵니다. 미군이 못 들어와요. 왜? 바로 핵을 감당할 수 못한 이동식 핵이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갖다 대면 미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한번 나가면 대한민국은 끝이에요. 핵을 가진 나라하고 핵을 가져야 하는 나라는 경제력이 아무리 수백 배 경제력이 더 좋아도 군사력에 있어서는 핵을 가진 나라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 국가보안법 반대, 폐지 반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김정은을 드러내지 않으면 북핵 폐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북한 주민이나 한국 국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김정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경제 봉쇄 정책이 스스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래 보시면 돼요. 과거에 김일성 있을 때 고난의 행군 때 250에서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어. 그때는 외부하고 완전히 통제된 통제국가예요. 지금은 북한이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도 돌아다니고 또 장마당을 통해서 바깥에 얘기들이 돌고 있고, 소위 말하는 그런마 단계의 평양은, 특히 평양은 그런마 단계의 자본주의 이제 맛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시 김일성 시대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압박을 받으면 먼저 군부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이 자본주의 돈맛을 본 이 자본가들이 일어나는 게 됩니다. 장마당부터. 그래서 김정은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공호흡기를 갖다 주러 간 것이 대한민국에 800만 불이고 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이놈의 좌파 햇빛 정책 주장자들은 왜 다 죽어가면은 인공호흡기를 갖다 대냐고. 완전히 다 죽었는 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거짓말해가지고 북한 절대로 핵개발 안 한다, 핵개발하면 내가 다 책임진다 해놓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때 북한은 벌써 핵개발 다 끝낸 상태예요. 노무현 저 북한의 핵이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김정일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좌파들을 믿고 있습니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안보는 완전히 쇼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방법은 한미동맹 강화 외에는 없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중국도요, 한국하고 중국이, 미국이 딱 손잡고 강하게 붙으면 중국이 우리한테 사드 보복이라든지 또 무슨 하웨이 보복이라든지 못합니다. 왜? 한미동맹을 딱 요대로 강화해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사드 보복하면 미국이 사드 보복에 10배를 중국을 때리는데 되겠습니까? 이게 한미동맹이 흐트러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는 게 군사동맹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동맹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볼 때는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